삼바셈뽕 붕슝붕슝 슝슈루슈루슝. 저는 밤에 야간에만 이렇게 램프류들이 막 빛나는 줄 알았는데 낮에 봐도 꽤 잘 보이네요. 이 램프류들이 다 약간 아우디를 넘보는데 이런 느낌입니다. 아우디 하면은 조명 회사라고 알려질 정도로 램프를 되게 잘 만들잖아요. 막 LED로 막 너무 막 턴 시그널 램프 들어가면서 너무 예쁜데, 이번에 폭스바겐 ID4 완전 램프에다가 온갖 정성을 다 쏟은 것 같아요. 테일 램프에서도 막 이렇게 램프가 차르르 들어오는 거 보고 완전 놀랐네. 이렇게 헤드램프에서도 이렇게 막 안에 막 램프가 막 움직여 막 이런 디테일들. 그 첫 인상이 상당히 무드 있다, 좀 뭔가 분위기 있다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역시 사람은 그 조명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. 인테리어 할 때도 조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이 차는 사실 타기 전부터 약간 대박 조짐이 확 읽힌다, 이런 차였습니다. 제가 출시 현장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최대한 리뷰를 전해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차의 뭐 실내, 외관 이런 디테일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꼭 클릭해서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제가 이렇게 실생활로 이 차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제 일상을 같이 누비고 보니까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데?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기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 차 자체의 상품성도 물론 있겠지만 얼마나 가격 세팅이 훌륭하게 되느냐, 이게 그 경쟁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보조금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. 국고 보조금도 받고 지자체 보조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말 그대로 그런 거지, 내가 차를 살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, 돈을 대신 내주네?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기차를 지금 살 때 그런 혜택을 다 누려서 살 수 있는 차와 그렇지 않은 차의 격차는 이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. 폭스바겐 ID4 5,490만 원에 나왔어요. 박수! 보조금 기준이 5,500만 원부터 해가지고 100%의 그 여부가 정해지잖아요. 그런데 보조금을 완빵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. 5,500만 원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. 그럼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딱 있죠. 아유, 그렇지만 5,490만 원짜리 차를 어떻게 사? 옵션 다 빠져 있을 거 아니야? 깡통일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래서 딱 봤더니 ID4 출시된 트림이 딱 한 개예요.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는 선택지가 좀 없는 게 아쉽긴 해요. 프로 트림 딱 하나만 나왔습니다. 중요한 건 프로 트림에 웬만한 게 다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굳이 내가 막 뭐를 추가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트림을 5,490만 원에 우리나라 보조금을 100%를 받고 살 수 있다. 굉장히 매력적이죠. 자, 이렇게 되면 가격은 4천만 원 초중반까지도 떨어집니다. 왜냐면 이 국고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00%잖아요. 한 70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, 이 차는. 근데 아쉽게도 상온에서의 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와 저온에서의 주행거리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부 선생님들께서 또 보조금을 또 깎아요. 그래가지고 100%인데 700만 원까지는 아니고 651만 원이 최대 국고 보조금으로 채택이 됐어요.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어디에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. 뭐 다 합치면은 토탈리 4천 초반에서 중반 정도 수준의 이 차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. 자, 이렇게 되면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? 당연히 아이오닉5와 EV6랑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차들보다 ID4가 저렴해졌습니다. 이 보조금의 어떤 이 도움을 확 받아가지고 갑자기 ID4가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지금 순간인 거죠. 어쨌든
폭스바겐 하면 독일에서는 뭐 국민차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분명 수입차이고 수입차로서의 프리미엄, 브랜드 가치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전기차인데 그렇게 나온다고?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매력적인 가격으로 나왔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. 그래서 더 깐깐하게 제가 보려고 했어요. 이게 타보면서 차가 가격도 그렇게 나왔으면 뭔가 이게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타봤는데 저는 사실 그 초반의 만족도,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주행을 지금 해보면서까지도 이 만족되는 수준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좀 아이오닉5, EV6, 뭐 GV60 이 친구도 약간 큰일 나겠다 싶기는 해요. 물론 이 차가 아주 럭셔리 지향의 차는 아닙니다. 실용적인 영역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조금 결합한 정도의 좀 새로운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막 소재감이 고급스럽고 막 엄청 세련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귀여우면서 실용적인 전기차다. 이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가 다행히 이 차는 400km는 넘었습니다. 이 차가 얼마 전에 나왔던 아우디의 Q4 e-tron 그 전기차 SUV 모델이랑 사실 똑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. MEB 플랫폼인데요.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배터리 용량도 같아. 82kW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. 사실 82kWh면 국산차에 들어가는 아이오닉5나 EV6보다 더 큰 수준의 배터리 용량이에요.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요. 주행거리는 1회 충전 시에 상온에서 405km로 환경부 인증을 받았습니다. WLTP 기준으로 하면 확실히 훨씬 높거든요.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오면 아무튼간에 정말 빡센 환경부의 그 기준을 좀 못 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400이 넘었다는 거. 아쉬운 거는 저온에서의 주행거리죠. 좀 의문이긴 합니다. 저온에서 1회 충전 시에 288km를 가요. 300km를 못 넘는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한데 이거 겨울에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요. 제가 지금 이 차를 가을이 막 접어드는 시기에 타고 있지만 겨울에 타면 또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히트펌프가 빠졌나 보다.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저온에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히트펌프 시스템도 적용이 됩니다. 지금 히트펌프도 들어가는데 200km대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차인 거예요. 겨울철에 배터리 효율이 얼마나 될지는 겨울에 직접 또 타보면서 한번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주행감이 어떻냐라고 물으신다면 좋아요. 전기차이기 때문에 대용량의 배터리가 바닥에 쭉 깔려 있잖아요. 차량 자체가 조금 무거운 듯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. 그래서 주행을 했을 때도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 차가 아래로 확 깔려가지고 묵직하게 나가는 듯한 느낌까지는 아닙니다. SUV고요. 보시면 알겠지만 바디 자체가 외관이 좀 똥똥하게 귀엽게 생겼다 보니까 날렵하게 진입을 하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아요. 다만 이 일상생활을 하는 이 실용적인 주행 구간에서는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. 일단 주행을 할 때 전기차다 보니까 확실히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직결감은 훨씬 뛰어납니다. 그리고 일단 너무 조용해.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는 상태에서 바로 이 배터리 모터 힘을 받아가지고 주행을 하는 그 느낌이 운전자에게 전해져서 가속감 자체가 부족한데? 답답한데?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. 근데 속도감이 괜찮은데 하고 계기판을 딱 보면 약간 실망해. 계기판에 속도가 너무 많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. 뭐지?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직결감은 좋지만 실제 가속을 뽐내는 퍼포먼스는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속도를 내주는데 계기판은 그렇게 숫자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. 그런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.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아우디의 Q4 e-tron과 마찬가지로 최고 속도 제한이 있어요. 시속 160 정도까지 밟을 수 있는 차량인데 그렇게 밟을 일은 많이 없겠죠. 아니 없어야지. 왜냐면 우리나라 속도 제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시원하게 하는
이 가속의 느낌은 분명히 실현해주는데 실제 가속의 범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주행감이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. 특히 속도를 이렇게 붙여줄 때, 속도 가속을 내줄 때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듯한 부드러운 전진적인 가속감이 좀 느껴지거든요. 다만 이게 아주 막 스티어링이 막 확 조이면서 막 이제 앞쪽으로 확 압축적으로 확 달려나가는 듯한 그런 좀 강렬한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전기차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.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차는 타면서 조용하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생각은 들게 하지만 이 운전하는 주행감 자체가 아주 새로운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. 폭스바겐 특유의 주행 질감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느껴지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폭스바겐에 따르면 실제로도 그런 느낌을 좀 추구하려고 했다고 해요. 이렇게 전기차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 이 주행감을 너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차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표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. 좀 맨 처음 전기차를 접한 사람들도 수월하게 이 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주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기차와 가솔린의 사이 그 정도에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의 전기차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전기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 낯설게 여기실 법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. 일단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12인치로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눈에도 잘 들어오고 세련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만 이 조작할 때 약간 불편함들이 있습니다.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이런 물리 버튼들처럼 보이는 버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터치형이에요. 이 터치는 사실 적응하기가 그렇게 좋은 타입의 레이아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눌렀을 때 보시면 비상등도 버튼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딱히 어떤 햅틱의 반응이 딱 느껴지지도 않아요.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올렸다 내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전체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부도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터치가 상당히 부드럽거든요. 근데 그래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뭘 눌렀는지 나도 잘 몰라. 근데 엉뚱하게 막 눌려 있어. 이런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디스플레이에 손을 딱 얹었을 때 다른 버튼이 눌린다던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서도 이렇게 뭐 다른 데다 손을 놓다가 이렇게 뭐 터치로 다른 버튼이 눌려버린다던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계기판에 이런 변속기 같은 거는 너무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너무 정말 새롭고 이게 전기차니까 이런 게 또 가능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새로운 레이아웃의 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. 다만 이 터치 버튼과 맞물리면서 다소 이 조작감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요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장점이 있다면 이 차가 생각보다 탔을 때 여유롭습니다. 앉았을 때 공간감도 좋고 시트 폭도 넓어요.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도 이렇게 무릎 뒤쪽을 지지해주는 시트가 꽤 넓은 편이어서 성인 남성분들도 좀 편하게 지지하는 형태로 시트에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. 다만 트렁크가 없습니다. 이 차량 원래 전기차는 아무래도 공간을 최대한 많이 뺄 수 있는 그런 여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운전자가 다 실용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있으면 좋잖아요. 트렁크가 없는 전기차라는 거 저는 이것도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. 의외로 트렁크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. 전기차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긴 하니까요. 그리고 이 ID4는 시트를 일단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. 에르고 액티브라고 해서 이 인체 공학적인 시트거든요.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이런 라인들도 그렇고 어깨 쪽 너머로 약간 버킷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세심하고 운전자가 앉았을 때 편안합니다.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것들 진짜 많이 넣었는데 더
더워. 이게 약간 가운데가 스웨이드 재질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앉았을 때 제 무릎 뒤쪽이 이 스웨이드 시트에 딱 닿아요. 근데 지금 날씨가 이제 아주 추운 뭐 이런 겨울은 아니다 보니까 앉았을 때 약간 땀이 차는 거죠. 이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땀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라거나 더운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통풍 시트 옵션이 없는 차라는 거 기억은 좀 하셔야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보니까 주행하기가 상당히 편하네요. 편하고 부드럽다. 그래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이 차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느끼기에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큼직하거든요. 큼직해서 주변 주행 상황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저는 막 디지털 사이드미러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좀 커도 직관적으로 바로 주행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운전하기도 수월하고요.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개방감도 좀 훌륭해요. 자, 이렇게 루프 쪽에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쑥 올려주시면 위쪽으로 상당히 넓은 글래스 루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차를 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네요. 또 차박하거나 이럴 때도 2열 시트까지 폴딩 해놓고 누우면 위에 하늘이 그냥 다 보이잖아요. 그죠? 비가 내리는 날에 이렇게 막 차크닉 같은 데 가서 그냥 빗소리 들으면서 누워있기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차량의 최고 출력도 201마력 정도 되고 2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일상 주행하시는 데는 사실상 불편함 없으실 거고 토크도 31.5kgm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엔진 베이스의 차량들보다는 초반에 순간 가속을 내주는 그 맛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. 고속도로에서 난 좀 막 달려줘야 돼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적합한 차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. 그리고 이 차는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서 스포츠로 탔을 때 스포티해지지 않습니다. 별로 크게 스포츠 모드에서의 차이가 또 느껴지지 않아요. 퍼포먼스보다는 정말 실용적인 영역에서는 활용도를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전기 SUV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무엇보다 너무 가격이 매력적이다. 이 기회를 놓치기 좀 아깝다고 느껴질 만큼 가격 대비 주행감, 가격 대비 상품성, 물론 보조금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것들이 훌륭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번엔 좀 제가 짧게 타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좀 바라건대 좀 장기적으로 이 차를 타보면서도 실제 저온에서 막 눈 올 때 주행거리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전해드릴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따끈따끈한 신차들 타보면서 어떤지 솔직한 후기들 또 전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빠이!